지금부터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Because I make a speech first day of the study, so now I'm quite nervous.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in Jung Kim. I'm Ewha Women's University student and my major is statistics. Guess what is my topic of study? Can you guess? Many GLCians remember me as Ye Jin-so's big fan. So some of them asked me whether my topic is about Ye Jin-so. Of course, I really like her. But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I'm interested in. So today, I make a speech about real estate. I'm interested in real estate. So when I was first grade in university, I got a national real estate agent license. Anyway, I'm one of the specialists about real estate, so you can trust information from me. Some of GLCians come from other reasons and live alone. When you make house rental contract, there can be occur several problems. I will give you tips for preventing and handling these problems. 네, 지금부터 이제 선언을 한국어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모르세요? 그 권리는 바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세요. 임차권은 바로 이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보다 우선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럼 혹시 여기서 그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세 말고 전세로 계약하신 분 계세요? 집을? 전세 계약은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대학생분들은 이제 월세로 많이 계약하시는 것 같은데,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월세를 줄일 수 있는 전세 계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지게 되는 권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민법 제303조에서는요, 이 전세권의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를 우리가 시장에서 행하는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전세권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전세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이 임차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더 약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센 권리를 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임차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뭐냐면 바로 저 전세권을 민법에서 규정을 할 때는 바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고려하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려하고 만든 저 전세권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임차권만으로는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임차권이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전세권에 준하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 임차권이 전세권에 준하는 권리를 갖게 될까요? 모르시죠? 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살다가 그냥 그 시간 마치고 이제 이사를 나가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정말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집주인이 이제 파산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 문제가 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 경매금을 가지고 배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을 나눠줄 때는요, 먼저 권리를 먼저 뭐 돈을 빌려줬다던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던가 이런 순서대로 그 돈을 나눠주는데요.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확정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확정일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에 그 임대차 계약서가 세상에 진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가 이때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내가 이때 이 사람한테 보증금 얼마를 이 날에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3월 5일에 이사를 하고요. 귀찮아서 미루다가 3월 10일에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3월 7일에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근데 진짜 운이 안 좋게 경매가 들어가면 은행이 먼저 배당금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매에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경매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저는 이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되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다 무의미하겠지만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니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런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 가셔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